KKMD 286화 국산 헬기 수리온 연료 탱크에 물이 둥둥 모 TV 기사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 그것이 알고 싶다. 2021년 6월 24일 모 TV 방송국은 국산 최신 헬기 기름통에 물이 둥둥 물 빼고 타라는 제목의 기사를 TV로 방송했습니다. 방송에 등장한 국산 최신 헬기란 다름 아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수리온 헬기로 3년 전 이륙하다 추락해 해병대원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기체와 같은 모델입니다.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만큼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죠. 저도 시청자 댓글을 통해 이 기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방송국 기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5월 카이가 해양경찰 부산항공대에 납품한 흰수리 3호기 연료 탱크에서 기름 1리터를 뽑아봤더니 150ml가 넘는 물이 검출됨. 이 헬기는 전날 연료 탱크 통기구를 막은 뒤 동체 세척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음. 둘째, 비가 내릴 때 역시 통기구를 막지 않고 야외에 헬기를 세워놨더니 또 물 20ml가 검출됨. 계속된 8번의 시험에서 무려 6번이나 물이 나옴. 셋째, 바다에서 운용하는 헬기들은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 세척기를 써야 하는데 제작사가 이런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음. 넷째, 제작사 카이에 문의한 결과 연료 탱크에 물을 제거하고 비행하면 된다는 답변을 보내왔음. 제가 KKMD를 운영하며 영상을 제작할 때 최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신뢰성은 최대로 높이고 실수는 최소로 줄이고 싶다는 데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번역이든 역주든 잘 모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늘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자들이 부러웠던 때가 많습니다.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이 거짓을 적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과 모 방송국의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해보고 카이 관계자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았습니다. 익명 게시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 블라인드를 통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럼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 5월 카이가 해양경찰 부산항공대에 납품한 흰수리 3호기 연료 탱크에서 기름 1리터를 뽑아봤더니 150ml가 넘는 물이 검출되었고 이 헬기는 전날 연료 탱크 통기구를 막은 뒤 동체 세척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처음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왜 기름 1리터를 뽑아봤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운행할 때마다 기름을 10ml씩 뽑아보고 주행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회전익 항공기 전문가에게 문의해봤더니 항공기 연료계통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중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료가 탱크 내로 유입된 공기와 만나 기체화된 상태가 유중기인데 내부 압력에 부하를 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폭발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중기를 외부로 뽑아내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모 방송국 기사가 언급한 통기구인데 전문 용어로 벤트 라인이라고 표시하고 이 벤트 라인의 입구를 벤트 홀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벤트 홀은 내부 압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운행 중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회전익 항공기의 특성상 연료 탱크에는 수분이 들어올 수 있고 연료 탱크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내 외부 온도 차이로 결로 이슬 맺힘 현상으로 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보다 물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마치 세면대 배수관처럼 U자 형태로 관을 만들어서 물만 배출시키는 드레인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국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엄청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기름통에 물이 둥둥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장을 위한 수사법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해줍니다. 기름통 위에 물은 결코 둥둥 뜨지 않습니다. 가라앉을 뿐이죠. 이러한 이유로 회전익 항공기는 운행하기 전에 연료 샘플링을 통해 수분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로 기름 1리터를 뽑았고
그 속에서 물이 150ml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름 1리터에 물 150ml가 발견되었다는 말은 연료의 15%가 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들이붓지 않고서는 말이죠. 방송국 기사는 전날 통기구를 막고 고압 세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고압 세척 과정에서 연료 탱크에 물이 다량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카이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문제 헬기의 고압 세척 당시 벤트 홀에 종이 테이프로 테이핑을 했지만 세척 중에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고압 세척이면 엄청난 수압의 물대포인데 여기에 종이 테이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척 중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기할 정도죠. 셋째, 바다에서 운용하는 헬기들은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 세척기를 써야 하는데 제작사가 이런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음. 해상 운용 헬기에 있어 방염 처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방송국 기사가 지적하듯이 고압 세척기를 써야 하는데 제작사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회전익 항공기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니 모든 헬기들은 연료 탱크를 설계할 때 수분 유입 시 수분을 빼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운용하는 쪽의 요구에 맞는지 리그 테스트 및 지상 테스트를 철저하게 검증한 이후 출고를 한다고 합니다. 해병대가 운용하는 마린온에서도 수많은 고압 세척을 할 텐데도 연료 탱크 수분 유입 문제가 이슈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에 자료를 부탁해봤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리온 헬기처럼 운용기간에 납품된 다른 헬기들의 최근 운용 상태를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받아본 자료를 공유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제주소방대에 납품, 2019년 2월에 경북경찰청의 5호기를 같은 해 12월에 제주해경과 양양해경에 납품을 했습니다. 2020년 2월에 제주경찰에 6호기를 납품했고 최종적으로 2021년 4월에 부산해경에 3호기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5년 12월 27일에 경북경찰청에 최초 배치된 수리온 헬기가 얼마 전에 독도까지 100회 무사고 출동을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100길이 험한 독도까지 헬기는 긴급 환자 이송 등 비상시에 정말 중요한 운송수단인데요. 수리온 이전 기종인 AW109C가 1993년부터 2015년까지 22년 동안 독도를 왕복한 횟수가 79회입니다. 그런데 수리온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00번을 무사고로 왕복했다는 것입니다. 제작사가 해상헬기를 운용하는 쪽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을 이 사실에 견져보면 글쎄요,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둘째, 비가 내릴 때 역시 통기구를 막지 않고 야외에 헬기를 세워놨더니 또 물 20ml가 검출됨. 계속된 8번의 시험에서 무려 6번이나 물이 나옴. 카이가 발표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카이와 부산항공대는 지난달 중순에 발생했던 이 사건 이후로 수분 유입 가능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자연 강우 상태, 즉 비오는 날에서 10시간 정도 세워놓고 계류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수분 유입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최대 시간당 260mm 폭우 상황을 가정한 시험 환경에서도 항공기 운용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설명드렸듯이 연료 탱크 내부의 연료가 소모된 후 빈 공간에 공기가 채워지면서 내기와 외기의 온도차로 수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전익 항공기의 어쩔 수 없는 특성으로 특수 설계를 통해 밑으로 고인 수분을 빼내는 장치 드레인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죠. 혹시 연료 탱크와 외부를 연결하는 벤트 홀에 특수 커버를 장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제 질문에 전문가는 특수 커버를 장치하더라도 수분 유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재 기술상 어려우며 외부와 연결되어 온도차가 발생하는 금속 성분의 벤트 라인에 발생하는 결로 현상 또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입장 보도 자료를 통해서 벤트 홀의 입구를 테이핑으로 막고 고압 세척을 하는 것이 일견 원시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보잉과 에어버스, 레오나르도 등 해외 유명 제작사의 기술 교범에 명시되어 있는 세척 절차에서도 고압 세척 시 통기구 테이핑을 반드시 실시한 후 물 분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운용 중인 UH-60, AW139, KA-32 등의 인지도 높은 외국산 헬기들도 모두 비행 전 또는 일일 점검을 진행할 때
연료 탈수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절차를 체크리스트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기사에서 물 빼고 타라 라며 어이없다는 식으로 방송한 것은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요, 기자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부탁해서 공부하고 기사를 썼더라면 매우 다른 내용의 기사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카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자료와 사실관계를 모두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죠. 제가 전해드린 자료들을 토대로 이 기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FA-50에 암람을 장착하지 않고 있는, 본인들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답답한 의사결정 구조에 개인적으로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국책기업의 성격이 강하고 사기업과는 달리 사업비를 마음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카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 맡은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가 않네요. 비록 성능상 한계가 분명하고 소요군인 공군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FA-50이라도 그 개발과 생산에 들어간 엄청난 돈들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100대 이상의 FA-50을 만들어 놓고 300억 플러스 알파에 투자를 못해서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을 써먹지도 못하고 수출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하니 솔직한 말로 열이 오를 수밖에요. 이게 정말 멋선 일이구.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F21이 등장하는 오프닝 영상 제작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